오늘 아직 수업 안 오신 분들도 요거 사진으로 찍어서 확인을 좀 해두십시오. 9월 달에는 3주차 수업 들어가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10월 12일에 다시 수업 시작해서 10월 달에도 역시 시험 기간 때문에 3주차밖에 수업이 못 들어갑니다. 요거 일정 확인해 놓으시고요. 만약에 오늘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문자나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꼭 그런 학생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출석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오늘 결석생이 맞나요? 강윤서, 김하연, 정다은, 네. 김재경, 네. 김수한, 수환이 왔어요? 오, 수환이 왔구나. 수환군 A병이죠? 교재 좀 바꿔드릴게요. 자, 그리고 박성현, 네. 정동주. 선생님, 정동주 양 안 왔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동주 양 교재구나. 자, 그러면 결석이 오늘요. 도윤이하고 예린이 결석 이미 확정돼 있어요. 자, 그리고 도윤 양한테는 선생님이 한마디 좀 하자면요. 시험 일정이 다른 학교하고 너무 달라서 도윤 양은 7일, 8일까지 2주차 수업까지 하고요. 예, 21일, 22일 수업은 좀 땡겨가지고 영상 강의로 미리 좀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윤이 같은 경우도 요거 시험이 9월 27일에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한다? 그 뒤로 밀린 숙제 부분을 조금 다부치게 하면서 좀 놀지 마시고 일주일에 2번씩 시험 끝나고도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리 10월 12일인가? 11일인가? 10월 12일에 뵙도록 할게요. 도윤 양도. 자, 그러면 우리요 오늘 승열 들어갈 차례 맞으니까 네. 선생님 이거 최대한 좀 빨리 끝내주고 노력 좀 일찍 마무리 될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일찍 마무리하기에 노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순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애매해요. 원래 순열 조합이라는 개념이 확률과 통계에 다 들어가 있던 단원인데 확률과 통계가 어떻게 돼버렸어? 선택 과목이 됐지. 그러니까 야 이걸 아예 안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 조금 떼다가 붙여놓자 이래서 정말 어설프게 애매하게 떼다가 수학하에 붙여놓고 그 나머지 좀 더 깊이 있는 확률과 통계 개념은 확률과 통계에 넘겨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고민인 게 뭐냐면 원래 순열과 조합 파트에 훨씬 다양한 개념이 존재했는데 거기에서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런 개념을 빼서 지금 확률과 통계 쪽에 넘겨놨어요. 교육과정이 그게 바뀐 거예요. 확률과 통계 개념이 이만했는데 요만큼만 떼가지고 이쪽에 넣어버리고 수학하에 넣어버리고 뒷부분은 뒤에 넣어버린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이게 과연 일반 학교들은 상관이 없는데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온다라고 하면 확률과 통계 뒷부분까지도 좀 배워주면 점수를 따는데 아마 훨씬 유리할 텐데 이게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좋은 학교다, 내가 좀 고민이 된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을 보니까 조금 더 배울 필요성이 있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영상 강의 쪽 신청하셔서 2단원만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이라는 2단원만 별도로 좀 수업을 추가로 들어놓으시면 훨씬 확률과 통계 수업이 강화돼 있을 거야. 교육과정에 따라 나눠놓긴 했지만 왠지 나눠놓고도 너무 조금이어서 찝찝해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순열이 1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우게 될 개념은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 개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는데 요 경우의 수를 약간 공식화 시켜서 고등학교에서 강화시킨 부분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개념이야. 경우의 수에다가 순열과 조합이라는 개념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부터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야, 경우의 수를 구해봐. 이럴 때는 항상 어떤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죠. 예를 들면 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봐. 이런 식으로 문제는 항상 진행이 돼요. 우리는 이처럼 행위,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 2개를 던진다, 활을 쏜다 이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험이니 관찰이니 라는 용어로도요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 실험, 관찰 모두 다 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저런 시행이 반드시 발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행이 발생했어. 주사위를 내가 던지면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은 어떤 눈들이 가능해? 1에서 6까지의 눈이 가능하죠. 요걸 우린 집합비호를 써서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고 5도 나올 수 있고 6도 나올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걸 경우의 수에서 용어적으로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근원 사건이다. 자, 그래서 이 근원 사건들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전체 집합으로 표현해 버릴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표본 공간 S라고 부릅니다. 표본 공간 S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이 표본 공간 S는 전체 집합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다. 거의 뭐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실험이 발생하게 되면 사건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인 사건은 어떤 사건들이야?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때 집합 2, 4, 6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홀수인 사건 B를 구해봐 라고 하면 집합 1, 3, 5. 소수인 사건 C를 구해봐 그러면 2, 3, 5. 뭐 이런 식으로요. 사건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중학교 책에 되게 웃기게 나와 있어요.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야. 까놓고 말하면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야 라는 얘기랑 사실은 같아. 그런데 이 경우의 수 앞에 무슨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사건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사건이라는 녀석이 있어야 경우의 수를 구한대. 즉 결론은 이거예요. 경우의 수는요. 우선 시행이 발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행 중에서 일부 사건을 추출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가지수를 구하는 게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의 본질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내버리면요.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입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이에요. 까놓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건은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까놓고 이제 이 긴 얘기의 끝에 결국엔 딱 한마디 결론을 냈다. 어떤 결론을 냈다? 시작! 사건은 집합이다. 한 번 더 사건은 집합이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다시 한번 시행 근원사건 표본공간 S 사건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전 2개를 던졌어요. 그러면 이때 근원사건은 어떤 게 가능해? 앞, 앞이 나오는 경우도 가능하고 혹은요 앞, D가 나오는 경우도 가능하고 혹은요 D, 앞이 나오는 경우도 가능하고 D, D가 나오는 경우도 가능할 겁니다. 자, 표본공간 S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전체 집합이니까 앞,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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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렇게 채워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때 앞면이 2개 나오는 사건과라면 사건은 집합이다. 집합 기호 치시고요. 앞 요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 구하라면 어떻게 하면 돼? 시작! 앞, 그리고 뒤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은 시작! 앞, 뒤, 뒤, 앞 요런 식으로 채워 넣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채우셨죠? 요런 게 바로 시행과 사건이다. 중간에 요거는 그냥 이런 용어가 나중에 혹시 근원사건, 표본공간 이런 말 나올 때 뭐야? 이러지 말라고 선생님 설명드렸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시행이라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행위 속에 있는 사건이라는 녀석을 만들 수 있고 이 사건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소의 개수가 바로 경우의 수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시행이 발생하면 사건이라는 집합을 만들 수 있고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경우의 수이다. 이게 핵심이야. 자, 그래서 우리요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경우의 수 고등학교 수준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는 야 경우의 수 뭐야? 이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야. 즉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야. 이렇게 배웠다면 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배울 때는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집합을 사건은 집합이니까 A라고 해서 A를 이렇게 쫙 써봤을 때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즉 뭐가 되겠습니까? NA. 근데 여기 보니 몇 개인 것 같아? A1, A2, 땡땡땡, AM. 몇 개야? M개죠? 요 M개가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 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야, 경우의 수 구해봐, 경우의 수 구해봐 라고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의 수란 뭐냐? 사건이라는 집합의 무엇이다? 경우의 수는 사건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사건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요. 자, 그래서 문제는 보통 이런 구조를 띱니다. 3단 구조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 속에 뭐가 있냐면요. 야, 이런 시행을 했어. 주사위를 던진다는. 이런 시행을 하면 짝수가 나오는 이런 사건이라는 집합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집합을 만약에 A라고 했을 때 만들어보면 시작! 2, 4, 6 되겠죠. 이때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는 말은 뭐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3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좀 시험에 그 문제 풀이를 풀다 보면 숙제에 종종 나오는 건데 요거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보면 주사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던지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주사위 세 개는 안 됩니다. 꼭 두 개여야 돼요. 자, 주사위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주사위에 써 있는 숫자들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런 1, 2, 3, 4, 5, 6을 2, 3 별량이라고 부를까? 연속 별량이라고 부를까? 2, 3 별량이라고 불러요. 연속 별량은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1 옆에 있는 실수에게 1 옆에 있는 실수 1.000000 부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게 연속 별량이에요. 이렇게 쭉쭉쭉 떨어져 있는 자연수나 정수 우리는 이런 걸 2, 3 별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주사위 두 개가 대표적입니다. 얘처럼 2, 3 별량 몇 개가 나올 때 두 개가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요. 얘는 표로 푸시면 굉장히 편해요. 얘는 표로 풀면 실수의 확률도 적고 굉장히 편합니다. 우선 실수의 확률이 적어요. 자, 그러면 표로 푼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주사위의 비를 동시에 던질 때 누누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잠깐만 1하고 3, 2하고 2 뭐 이렇게 일일이 적을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더 편하다요. 주사위 A에서 나올 수 있는 수는 1, 2, 3, 4, 5, 6이야. 주사위 B에서 나올 수 있는 수는 1, 2, 3, 4, 5, 6이라는 2, 3 별량이야. 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댔지. 4, 8, 12 이렇게 세 개의 수가 가능합니다. 주사위 두 개를 더하면. 그럼 4를 이렇게 표시해버리는 거예요. 4의 배수는 뭐 요거네. 아, 이제 8의 배수 만들어야겠구나. 요게 하나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이제 10이 만들어야 되는구나. 10에는 여기 이렇게 있네. 그래서 몇 개지? 이렇게 세서 9개구나. 이렇게 푸는 게 편하다요.
근데 이산별량 3개는 안 돼요. 이산별량 3개는 입체 공간도형에 있는 큐브가 나와요. 보통 일반적인 머리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산별량 2개는 표로 푸는 게 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렇게 가르쳤더니 숙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푸는 이유는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면서 빠짐없이 완벽하게 실수 없이 풀려는 건데 여기다 대고 1 더하기 1은 2야 얘는 3이야 숫자를 36개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는 학생들이 있어.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로만 가세요. 요 안에 막 숫자 일일이 쓰면서 막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 그렇게 숫자 다 쓸 거면 그냥 표 없이 푸는 게 더 빠릅니다. 네, 숫자 쓰지 마세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업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나중에 숙제 검사해 보면 알아요. 잘 들은 친구들은 숙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개념을 잘 공부하는 친구들은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그냥 답지처럼 풀어놔. 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답지를 배우려고 이 수업을 듣는 건 아니니까 배운 대로 가십시오. 그래야 실수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수학에서 법칙이라는 말 나오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데 법칙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연산법칙, 지수법칙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경우의 수에도 법칙이 있대요. 여러분은 중학교 때 경우의 수 배우면서 이 법칙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떤 법칙이냐면 경우의 수라는 건요. 이 법칙이 없으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노가다였을 거야. 이 법칙이 없었으면. 왜? 뭐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해봐. 그래? 그러면 얘가 얘일 때, 얘는 얘일 때, 얘일 때, 얘일 때, 얘일 때 막 이런 식으로 수영도로 작업을 했는데 답이 367개야. 뭐 이런 걸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미치는 거지. 이건 인간이 할 짓이 못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4번 이런 수영도로 풀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경우의 수는요. 경우의 수에다 경우의 수를 곱해도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의 수에다 경우의 수를 더해도 경우의 수를 수영도를 쓰지 않고 그냥 3 곱하기 6 어머 6개네 이런 식으로 수영도 6개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간단히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의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 곱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곱의 법칙. 그럼 이제 우리 머리가 좋으니까 아래에 있는 개념은 무슨 법칙 되겠습니까? 합의 법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주 유치해 사실은. 선생님 그래요? 경우의 수 곱하기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만 어이고 곱의 법칙이라고 불러? 너무 유치해요 라고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학생들이 그냥 우습게 흘려보낼지 모르지만요. 이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없으면 한번 여러분에게 야 앞으로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데 곱의 법칙, 합의 법칙 쓰지 말고 풀어봐 이러면 수영도가 답이야. 수영도로 답을 37,560개 이런 거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얘는 획기적인 법칙이다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곱의 법칙이 쉬운 개념일까? 합의 법칙이 쉬운 개념일까? 개념학적으로 곱의 법칙이 훨씬 쉬운 개념이에요. 곱의 법칙이 안 될 때 우리는 합의 법칙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곱의 법칙, 합의 법칙 이 2가지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요 중학교 때 곱의 법칙을 이런 용어로 배웠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 우리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자, 합의 법칙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 N이라 할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이다.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되게 유치한 중학교 수학에선 선생님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야 이런 말 들어가면 곱하기 쓰는 거야. 이런 말 들어가면 더하기 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가르쳤어요. 고등학교 때는 이거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요. 문제 난이도가 좀만 높아져도 답이 전혀 안 나오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학교 때 기억으로 넘기고 고등학교 땐 여러분은 곱의 법칙을 떠올렸을 때 무슨 개념을 생각해야 되냐면 순서상 생략 불가능 이전 고정 다음 일정 이라는 요 용어 3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합의 법칙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은요. 분류, 생략, 가능, 배반 요 3개의 용어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른 것보다도 배반이라는 것부터 우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수학 문제 풀 때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배반 사건은 바로 요거를 우리 수학에서 줄여서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 B예요.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 밑에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배반 땡땡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먼저 요거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시행이라는 걸 막 하다 보면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이때 그 나오는 사건들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배반 사건이 많을까? 배반 사건이 아닌 게 많을까? 배반 사건이 많다. 배반 사건이 아닌 게 많다. 어느 게 많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반 사건인 게 되게 많아요. 배반 사건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화를 싼다라는 시행을 해. 그러면 10점, 9점, 8점 점수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는 이런 사건이야. 내가 화를 쐈는데 갑자기 날아가던 활이 두 갈래로 쪼개지면서 10점과 9점이 같이 맞는 거. 이런 게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야. 동시에 10점과 9점 맞는 거.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 2개가 갑자기 쪼개지면서 이렇게 윗면이 이제 막 하나는 뭐 2가 나오고 하나는 4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시행에서 나오는 사건은 거의 대부분이 배반 사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요 배반 밑에다 좀 받아쓰기 해놓을게요. 경우의 수 혹은 확률 문제의 대부분의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경우의 수 혹은 확률 문제의 대부분의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경우의 수 혹은 확률 문제의 대부분의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경우의 수 혹은 확률 문제의 대부분의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지금 뭐냐? 주사위 던져서 5 나오면 5가 나오고 3이 나오면 3이 나오지 5가 나오는 동시에 3이 나올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대부분은 배반 사건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제 요 용어를 기억하고 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배워야 됩니다. 우선은 외우고 우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곱의 법칙 3번만 읽으면 암기하자. 시작! 곱의 법칙 순서상 생략 불가능 이전 고정 다음 일정 한 번 더. 곱의 법칙 순서상 생략 불가능 이전 고정 다음 일정 한 번 더. 곱의 법칙 순서상 생략 불가능 이전 고정 다음 일정 합 3번 읽습니다. 시작! 합의 법칙 분류 생략 가능 배반. 합의 법칙 분류 생략 가능 배반. 합의 법칙 분류 생략 가능 배반. 자, 그러면 요 개념을 선생님이 조금 설명드릴게요. 페이지 6페이지로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 여러분 요런 개념 많이 봤죠?
길, 그죠?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 길 문제 많이 공부하셨어요. 6페이지입니다. 순열 6페이지. 자, 길 문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우리 한번 보자. 문제. 각 지점 사이의 길이 아래 그림과 같을 때 A와 B 사이를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거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서 이리 가는 경우도 가능하고 혹은 이렇게 돌아서 이리 가는 경우도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내가 하나를 생략해서 그냥 얘만 행위를 했다라고 쳐. 이때도 어쨌든 이 사람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만족한다 안 한다? 한다예요. 즉,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버려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만족을 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가는 경우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가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고 이렇게 가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야. 각자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는 우선 뭐를 만족합니까? 두 개가 동시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배반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케이스를 생략한다 해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행위는 수행이 된 상태예요. 즉 우리는 그런 느낌을 생략 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뭘 한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분류해서 생긴 A에서 P를 거쳐 B를 거쳐 Q를 거쳐 A로 가는 경우와 반대로 A에서 Q를 거쳐 B를 거쳐 P를 거쳐 A로 가는 이 경우를 구했을 때 더해야 된다, 곱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 합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해야 한다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요,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P로 가는 길 몇 가지 길이 있어요? 세 가지 길이 있지요. 자, P에서 B로 가는 길 몇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 B에서 Q로 가는 길 네 가지. Q에서 A로 가는 길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요 녀석 중에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나 경우의 수를 생략했어. 즉 B에서 Q로 가는 길을 막았다 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우리는 이런 걸 생략 불가능이라고 불러요. 어떤 경우의 수도요. 생략돼서는 안 되는 생략 불가능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순서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서쌍으로 이렇게 쫙 나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요. 요거 두 가지만 만족하면 곱의 법칙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즉 여기 있는 3이, 4이는 더한다, 곱한다? 곱한다예요. 그래서 곱하면 몇 나옵니까? 6, 8에 48 나오겠죠. 자, 여기 있는 A에서 Q 두 가지, Q에서 B 네 가지, B에서 P 두 가지, P에서 A 세 가지. 역시 얘 순서상으로 쓰일 수 있고 어느 것도 생략 불가능하구나. 곱의 법칙으로 풀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나온 48, 48은 곱의 법칙으로 푼다, 합의 법칙으로 푼다, 합의 법칙으로 96이다 라고 이렇게 푼다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요 개념과 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느낌 오십니까? 예, 오시죠. 근데 딱 하나 설명 안 했어요. 뭐 설명 안 했습니까? 시작! 이전, 고정, 다음 일정이라는 개념을 설명 안 했어요. 자, 요 개념은 사실은 뭐냐면요. 이 개념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심화 유형에서 필요로 해요. 요 개념이 포함된 문제가 중학교 과정에 나오면 그거는 수학 경시대의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요 심화 문제는 선생님이 뒤에서 다뤄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예요. 이전의 경우의 수가 3으로 고정이 되면 다음에 오는 경우의 수는 일정 몇 개로 정해져야 된다. 오직 값이 하나로만 정해져야 된다요. 근데 얘는 하나로만 정해졌네. 또 하나로만 정해졌네. 이전이 고정되니까 하나로만 정해졌네. 이전 고정 다음 일정을 만족시켜야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앞에 세 가지 경우였는데 그 다음 경우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어떤 경우엔 두 가지, 어떤 경우엔 한 가지. 이렇게 이전이 고정됐는데 다음이 일정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이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이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고배 법칙을 쓸 수 있다 없다?